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이틀간은 공식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인데요. 여수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권세도 예비후보와 무소속의 권오봉 예비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본격 선거전에 앞서 지지율 높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에서는 여수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만나 민선 7기 여수시를 이끌어갈 정책과 비전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예비후보의 순서입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함께 질의를 도와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최승현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은 후보자가 밝힌 공약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합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 여수시장 권세도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권세도입니다. 저는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인 여수에 돌아와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 지역 현안과 고충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쌓여있는 많은 갈등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갈등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원인은 이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와 행정이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갈등의 현장에서 몸을 담아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권세도는 갈등의 해결사라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을 갈등으로 남겨두지 않고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시민과 마음이 통하는 첫 번째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시장의 권한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최승현 교수께서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끝나는 시점부터 2분입니다. 예, 후보께서는 시민들과 마음이 통하는 첫 번째 시장이라는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소통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통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소통을 위한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후보자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지사지라는 말은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맘통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민과 불만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현장에서 몸을 담으면서 수많은 갈등을 봐왔습니다.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은 대화와 소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열린 행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제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여수시민청원제를 도입해 시민참여행정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갈등조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현안 그리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시민이 행정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자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에 시민들과 만나면서 파악한 여수시 당면 과제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 성장 속의 불경연행이 가장 큰 마음에 와닿는 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공업도시이며 연간 1,300만 명의 외지인이 찾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산어업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심 상권의 이동으로 원도심과 여문지구 등의 상권 공동화로 지역 간 이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계층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 및 물가 상승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 노동계, 주민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가칭 여수 공동체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30만 인구 회복을 통해서 전남 제1의 도시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최승현 교수께서 계속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입니다. 후보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여수는 이 천혜의 수산 도시이며 국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이 산업 도시입니다. 세계 박람회 이후로는 관광 도시로 새로운 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수 국가 산업단지와 율촌 산업단지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율촌 산단 내에 미래 첨단 소재 산업과 정밀화학, 바이오화학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농어촌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수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워터프론트 사업을 통해 여수시를 전 세계인들이 멋진 관광 휴양도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크루즈가 쉽게 진입하여 관광객이 쇼핑하고 구경하고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 탐방과 한려수도의 명승지를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승현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경제 관련 질문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후보께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은 워터프론트 사업입니다. 워터프론트 사업이란 여수 도심과 주변 섬의 경관을 꾸미기에 자연 환경과 시설물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에는 만성리 해변에서 소호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에 비치지구, 세계 박람회 지구, 해양 문화지구, 해양 레포츠 지구 등 4개의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들 4개 지구에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것이며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시설에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의 관광 서비스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지역 산단 기업체들과 협의하여 여수지역 출신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농어촌 소득 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또 최승영 교수님 질문 이어주시죠. 예, 공약에서 농수산물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6차 산업화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후보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업, 또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이 6차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산과 제조와 유통이 어우러지면서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이 접목된 복합 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역 이 농산물의 경우에 돌산의 가시나 남면의 방풍, 거문도의 해풍쑥이 있습니다. 돌산 가시의 경우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이미 생산과 제조와 유통이 잘 이루어져 성공적인 6차 산업의 모델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풍이나 해풍쑥은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나아가서 수산물에 대해서도 6차 산업 모델을 발굴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제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고 함께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상품에 대해 연구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수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여수시장 권세도 후보편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최승영 교수님 계속 질문해 주시죠. 네, 엑스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후보께서는 국제 마이스 도시 지정 추진을 공약하셨습니다. 국제 마이스 도시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국내에서는 인천이나 부산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들 도시하고 비교하면 여수는 아직 여러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마이스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보다 많은 국제 대회를 유치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예. 우리 여수는 30만 이 여수 시민과 2천여 공직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2012년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반을 확충해 이제는 마이스 도시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제 마이스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2,000석 이상의 컨벤션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여수시와 박람회단 재단은 공동으로 컨벤션 센터 확충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박람회 재단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재정적 이유로 추진이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컨벤션 센터 유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장의 컨벤션 센터가 유치가 되면은 KTX와 크루즈가 어우러져 우리나라 최고의 마이스 도시가 될 것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명품 도시로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거론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와 같은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다시 한번 세계의 시선을 여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 최승영 교수님 이어주시죠. 네. 예, 연육교, 연도교와 연계한 섬지방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365개의 섬은 우리 여수만의 특색이고 또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자원입니다. 그런데 섬 주민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섬에 대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자칫 공연불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수에는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365개의 섬이 있습니다. 구모도 비렁길과 검은도, 백도 등 널리 알려진 도서 관광지는 관리 보존을 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독특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지닌 섬들을 발굴해서 관광 자원화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고흥 영남면과 여수 하양면 바닷길 20여 킬로가 연도 연육으로 연결됩니다. 여수 밤바다에 이은 제2의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풍광이 뛰어난 적금도, 둔병도, 백야도는 휴양지로서 사도, 낭도, 상하와도, 개도, 자봉도 등 많은 섬은 특성에 맞는 테마를 찾아서 브랜드화할 것입니다. 관광 개발의 중요한 포인트는 스쳐 지나가는 여행 코스가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도서지방 관광 개발은 남아있는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중장년층의 귀농, 기여를 촉진하고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최승현 교수님, 관광 정책에 대한 질문 또 있으시다고요? 예. 네. 그 여수시 발표에 의하면 작년 여수를 찾은 관광객의 수가 1,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관광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물가 상승, 교통, 체증 등 지역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관광객 증가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이면에는 물가 상승이나 교통 체증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언젠가는 큰 부담이 되어 관광객의 재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나 숙박비에 대해서는 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문제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앱을 개발하여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과 주차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서 주차장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승현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예, 다음은 교육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위한 선진형 공교육 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선진형 공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진형 이 공교육이라 하면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면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잘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진형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 자치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수시는 교육기관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교육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선진형 공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민선 6기에서 추진 중인 지역교육 선도학교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겠습니다. 둘째로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IT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에 있어서도 보편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과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이 방안을 마련하여서 당장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진형 공교육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최승현 교수님 다음 질문 또 이어주시죠. 예. 올해는 여순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는 여순 사건에 대한 후보 태도가 타 후보에 비해서 다소 조심스럽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이제 조심스럽다는 말은 갖다가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이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여수 지역의 이 가장 이 아픈 역사인 여순 사건 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70주년입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방문활동 지역에서 살았던 주민들을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경의 자위권의 차원에서 즉결 처분을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과를 또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제 생각도 군경이 재판 없이 양민을 학살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치단체가 지역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순 사건에 대한 시조례를 이 병합조례가 아닌 단독조례로 제정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추모비 건립이나 평화공원 조성, 역사박물관 건립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 당사자 간의 진솔한 이 대화와 용서를 통한 화해를 도모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현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예,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람 살기 참 좋은 여수, 이는 모든 여수 시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필요한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수준은 이 주민 삶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되면서 복지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입니다. 여수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한 사람의 주민도 소외됨이 없이 복지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이동 취약 지역 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희망복지재단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복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수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여수시장 권세도 후보편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예, 복지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 시장 또한 대학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시민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의료 복지 확충을 위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현 주철현 시장께서 대학병원이나 이 재활병원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이 소재에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이나 화상 전문병원 등 대형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병원 유치는 투자 유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시행정의 현안 과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이 대형 병원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료나 검사는 물론이고 병원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원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수시 보건소는 주요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위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이나 산단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위해 소방당국과 협의해서 헬기 등을 이용한 신속한 환자 이송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학병원 유치 문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승현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산업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노조를 강성노조, 과격노조라고 평가하는데요. 여수시장의 후보로서 지역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도 말 이 여수시 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은 약 한 15,000여 명과 플랜트 건설 노조 2만여 명 등 35,0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여수 산단 파업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3년도 기중기 노조 70여 명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철탑, 점거, 고공농성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2015년도에는 토목건축지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노조를 인정하면서 집단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이 대단위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등 장기간 전면 파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플랜트 건설 노조의 경우는 노사민정위원회의 중재로 7년간 무분기라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무분규 임금 타결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강성노조나 과격노조라는 평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자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방 분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갖는 시대, 이 시대는 지방 정부의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구상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하는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아닙니다. 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의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선언하며 지방자치분권 국가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시정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 한도에 있어서 현재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민감사관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정 모니터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영 교수님, 다음 질문 또 이어주시죠. 예, 다음은 남북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화해는 현재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부산은 부산 선적, 어선의 북한 수역 진출을 타진하고 있고요. 해수부는 해수부 나름대로 수산 양식의 남북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대륙 철로와 연결된 경의선의 출발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부산시와 이 광양시의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고 참 높이 살만하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는 경제나 사회나 문화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전후에는 고흥과 여수 간의 연도 연육교가 연결되어 브릿지 시티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리는 연결과 만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징해서 저는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국가와 더불어서 북한도 참여하는 국제 포옹데이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음력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성날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축제의 장을 펼치면 남한과 북한이 포옹하고 협력하는 화해 무드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 포옹하는 국제 포옹데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한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수시와 지역 환경이 비슷한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 평안남도 남포시와 도시 간 자매 결연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최승영 교수님, 추가 질문이 있죠?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께서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가짜 정치가 아니라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진짜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정치관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치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민주당의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철학을 여수 시정에서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이 정치라 하면은 기존 이 단체들과의 소통을 뛰어넘어 다수의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가 이 만난 재래시장의 상인이나 운전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당선되면 얼굴 한번 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과 끝이 같아질 수 있도록 당선된다 하면은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면은 시민들과 또한 자발적인 인터넷 이 모임이 있습니다. 여수에는 여수만 카페나 레드마마 카페 등 또 평범한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이 서민 이 주부들과 함께 지금처럼 계속
이 소통과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기회는 이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여수에서도 반드시 이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년 만에 되찾은 민주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국민과의 소통의 길, 남북의 길, 협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반드시 당선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2분 이내로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오늘 대담을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약속드린 맘통 시장이 될 테니 언제든 불만 사항이나 개선안이 있으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수 시민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대화를 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제가 언급한 워터프론트와 세계 4대 미항응 전임 시장들이 검토한 사안들입니다. 저는 전임 시장들이 잘못한 것은 시정해 나가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기꺼이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여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발전받는데 어떤 후보가 유리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는 국정 지지율 7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여수 시민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로 여수시장 후보로 당당하게 선출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가 문재인 정부의 힘이 될 것이며 제가 원만하게 시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지난주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에 이어 오늘은 권세도 여수시장 예비후보의 공약과 정책 실행 방안을 들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데요.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정책 선거로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